가족사로 연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이야기입니다. 자, 전 며느리와 지금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서범 씨의 전 며느리, 홍서범 씨의 아들, 그러니까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직후 홍서범, 조갑경 씨 부모에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매번 묵살당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임신 7개월인 상황이다.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드렸고 꼭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연락을 주세요. 라는 간절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나 홍서범 씨 측에서는 지금 저렇게 짤막하게 지금 해외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 말고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저렇게 짧게 했다는 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혜연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건 가족사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게 현대판 연자제 아니냐라는 솔직히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인이 된 아들을 부모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있는 반면에요. 네. 사실은 홍서범, 조갑경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행복한 가족 예능을 통해서 정말 더 유명해졌고 사실 이것이 수익 창출의 도구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이런 허물까지도 잘 헤아렸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아까의 전 며느리의 카카오톡을 보면요. 굉장히 방관자적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각자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전 며느리의 일방적인 주장이 더 많습니다. 일단은 홍서범, 조갑경 씨의 말도 좀 들어봐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수차례 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적어도 홍서범 씨, 조갑경 씨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대응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좀 더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저렇게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고 나니까 임지혜 변호사님, 연자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인이 다 큰 아들의 문제를 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저런 카톡 내용을 보면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 카톡 메시지라던가 지금 일련의 이 과정, 언론을 통해서 전 며느리가 홍서범, 조갑경 부부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 좀 원망이 담겨 있다. 이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물론 법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성인 남녀가 만나 결혼을 했고 한쪽에 일방적인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이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시부모들이 이 며느리에 대해서 굉장히 학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괴롭힘을 주었다거나 한다면 그것이 이혼 사유로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시부모와의 갈등이 주된 사유라기보다는 네. 배우자의 외도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라던가 위자료, 이 양육비의 책임은 그 전 배우자, 이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 부모인 홍사경, 조갑경 부부가 꼭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의 일이고요. 손녀가 있었습니다. 이런 네. 과정이라면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았다면 이 정도 사정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 아쉬움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며느리는 이렇게 매일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았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답을 제대로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홍서범 씨의 이번 사과도 진정성이 없다라고 전 며느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도와달라고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을 때 네. 그럼 한 번이라도 답장을 제대로 해주셨던가 한 번이라도 만나 주셨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아니었다, 연락 온 적 없다. 그리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계속 그 일이 있는 와중에도 방송에 나왔고 이렇게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이걸 더 알려야지 어떻게 참아요. 진작 조금이라도 성의 있게 답변을 했다면 혹은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줬다면 이렇게 폭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 며느리의 일방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공개되는 카카오톡 내용들을 봤을 때는 좀 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홍서범 씨의 전 며느리는 홍서범 씨 측에서 손녀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 싶다. 본인들이 양육비를 챙겨주겠다. 확실하게 말해줬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홍서범 씨의 전 며느리는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홍서범 씨에게 보내면서 아기 사진도 함께 촬영해서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답은 홍서범 씨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그제서야 양육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 또한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대중분들이 왜 자꾸 그들을 끌어들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떤 일을 당했고 이런 걸 모르시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답답하기도 해요. 제가 진짜 횟수로 3년 걸렸거든요. 네. 이걸 알리는데 세상에. 네네. 근데 그 누가 한 번이라도 도중에 연락을 했으면 절대 이렇게 알리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것도 없고 네. 아기에 대한 무슨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으니까. 여론에 떠밀려서 양육비를 주겠다라는 지금 주장을 전 며느리는 하고 있는데 홍서범 씨 측 입장은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홍서범 씨 측 입장은 뭐 이제는 책임을 좀 다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또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조갑경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아, 오늘. 네. 그리고 홍서범 씨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 콘서트에 조갑경 씨와 같이 듀엣을 부릅니다. 그 유명한 듀엣 노래 있잖아요. 네. 투유라고. 네. 근데 두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행복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이 있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전 며느리 측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그라들지 않게,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게라는 말을 계속 거듭하고 있고요. 홍서범 씨 측에서는 처음에는 사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시켜서 대응을 했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들이 같은 기간제 교사와 불륜을 했다 이런 사실이 점점 알려지면서 거듭 사과를 지금 2번 이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가족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요. 조금 사전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며느리의 좀 얘기를 좀 들어줬었더라면 이건 일방적인 며느리의 주장이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사실 홍서범 조갑경 씨 부부 시부모가 조금 방관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건. 그래서 감정이 다 문제죠. 감정을 잘 처음부터 헤아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어쨌든 본인들의 아들의 문제잖아요. 이건 네. 등짝 스매싱을 뭐 10대를 때려도 좀 부족할 판인데 물론 뭐 때리는 건 잘못됐지만 엄중하게 혼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제 인정을 하고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의 자구지책을 찾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결국 망신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콘서트 앞두고 뭐 이거 콘서트 자체가 또 헝클어질까 이런 것들도 좀 우려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진정성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실제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 자체가 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재 변호사님, 일단 그 홍서범 조갑경 씨의 아들이 외도를 한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또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도
좀 공방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는 데는 합의에 이른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한쪽의 유책에 의해서 이혼이 된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에는 좀 쟁점들이 남아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이 전 배우자와 상간을 한 그 여성에 대해서도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었는데 이 해당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다라는 취지의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지금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라던가 양육비 이 액수 부분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질 여진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 홍서범 씨도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소송을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이 있었다라는 초기 입장이 나온 것도 네. 그 액수와 관련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부부의 연은 끝나도요. 아이에 대해서 내가 부모로서 지는 책임은 계속됩니다.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